여기 함수 파트가 제일 어려워. 알겠지? 너네들 중학교 때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함수랑은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알겠지? 중등교과 과정에서는 함수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중등교과 과정에서 함수 뭐라고 정의하지? 느낌 말해봐. 느낌을 모르고 풀진 않을 거잖아요. X값에 따라 달라지는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만 정해진다.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가 정해집니다. X값에 따라 Y값이 하나가 정해집니다. 그럼 X 하나에 Y 하나 나와야 되죠. 맞아. 중학교에서 다루는 일단 함수의 원칙은 중학교 때 다루는 함수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맞지? 1차 함수랑 2차 함수밖에 없잖아. 네. 중학교 과정에서 다루는 거. 그죠? 근데 거기 안에서는 X 값에 따라서 Y 값이 하나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죠. X 값에 따라 Y 값이 하나가 결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를 뭉뚱그려서 그냥 중학교 때는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사실 가장 함수를 하드하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저게.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의 느낌만 이해하고자 하는 표현이 적습니다. 정말 문제 풀이 때는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사실. 무슨 얘기냐면 중등 과정에서 함수를 저렇게 가르쳐 놓고 저것의 본질을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고등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파트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중학교에 함수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여기서는 함수를 집합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던 함수를 모든 개념을 다 버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재정립을 하셔야 돼요. 자, 함수는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알겠죠?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도구로서 집합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정의할 때는요, 함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집합의 원소와 어떤 집합의 원소를 대응시키는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자,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집합, 이건 다 집합이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게 벤다이어. 알겠지? 네가 보고 있는 게 지금 벤다이어야. 집합 X랑 집합 Y 사이에 대응 관계를 이제 함수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읽어요. X에서 Y로의 함수 F. X에서 Y로 대문자 Y는 이건 집합을 뜻하는 거예요. Y로의 함수 F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됐죠? 여기까지? 이게 함수의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기본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조금 쉽게 하자. 1, 2, 3이 있고 만약에 A, B, C가 있었다고 쳐봐. 이거 지금 벤다이어라고 했습니다. 이걸 벤다이어로 인식을 안 하면 안 돼. 알겠지? 기본적으로 집합과 집합 간의 대응이에요. 함수라는 건. 알겠지? 그래서 저거 지금 벤다이어거든요. 1, 2, 3이 원소고요. A, B, C가 원소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이렇게 화살표를 딱 봤어. F의 값이 얼마라는 뜻이야? A라는 뜻이야. 알겠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함수적인 표현이 저런 뜻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함수의 구조는 이렇지 않습니까? 어떤 X값이 들어가면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의 값이 튀어나오는 구조거든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잘 봐. 일단 첫 번째 용어부터 설명합니다. X값들이 살고 있는 이 집합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정의역입니다. 이거는 용어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함수를 설명하는 용어니까 알고 있어야 돼. 저 X값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은 기본적으로 집합 개념이에요. 정의역은 집합입니다. 알겠죠? 이렇게나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나중에 이상한 뻘소리 안 하게 만들어요. 알겠지? 정의역은 집합이에요. 알겠지? X들이 살고 있는 집합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왜 정의역이라고 하냐면요, 함수가 정의될 수 있는 X값의 영역을 부르는 게 정의역이기 때문에. 알겠지? 함수가 어디서 정의가 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정의역입니다. 두 번째, 저 Y값들이 살고 있는 부분을 공역이라고 불러요. 공역. 도와주지 않는다. 자,
공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름이 공역이에요. 공역도 집합이에요. 여기까지 됐어? 공역도 집합이에요. 됐어? 자, 그런데 내가 화살을 만약에 이렇게 쐈다고 쳐봐. 뭐도 지금 A가 되는 상황이지? F2도 A가 되는 상황인 거 맞죠? 됐어요? X값에 2 집어넣으니까 Y값에 A가 툭 튀어나온 거죠. 맞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자. 뭐도 성립하죠? F3이 B가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정역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공역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이해되십니까? 집합으로 이해되세요 지금? 오케이. 자, 근데 공역의 원소 중에 A, B, C 중에 자 화살을 맞은 놈이 누구랑 누구지? 화살표를 맞은 A랑 B지. 얘네들을 보고 치역이라고 불러. 치역. 여기. 이 화살을 맞은 공역 중에서 화살을 맞은 애들을 보고 치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치역. 알겠죠? 화살을 맞은 놈들. 오케이? 그러니까 Y값 전체는 공역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Y값이 살고 있는 애들 중에서 저 화살표, 화살 맞은 애들을 보고 치역이라고 불러. 이름이야. 치역도 집합이야. 알겠지? 그러면 항상 성립하는 어떤 성질이 하나가 나오죠. 자, 여기는 핵심적인 개념 하나 나옵니다.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 체크하셔야 되는 건 이해입니다.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각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치역이 항상 공역보다 작아? 그건 아니지. 이 부분집합이라는 개념 안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아지는 개념도 포함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치역이 항상 공역보다 작은 건 아니야.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을 수 있어요. 왜요? 공역 전체가 다 화살을 맞으면 되니까. 이해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용어부터 먼저 공부하십시오. X들이 살고 있는 동네 정역, Y들이 살고 있는 동네 공역, 그 공역에서 Y값들 중에 화살 맞는 애들 치역. 됐죠? 정역, 공역, 치역 집합입니다. 되셨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자, 오른쪽에 문제 잠깐 볼게요.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자,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제부터 그림을 3가지를 그려줄 건데 일단 그냥 함수가 아닌 것만 일단 판단하는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입니다. 함수 판단. 판정법이라고 하죠. 이름 붙이고 함수 판정법이라고 하죠. 함수 판정법은 2가지 있어요. 함수를 저렇게 대응 관계로 보는 관점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경우. 자, 1번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따질게요. 1번 케이스. X에서 Y로의 대응 관계를 보고자 하는 함수 판정법이 있고요. 2번째, 그래프에서 따지는 게 있어요. 2번째 케이스는 함수인지 아닌지 그래프로 따지는 방법. 알겠죠? 2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대응 관계에서는 자, 이거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 판단 근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공역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공역은 함수의 정의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상관관계 없어요. 이거는 정의역 쪽만 보시면 됩니다. 정의역 쪽에서 만약에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함수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화살을 2개 쏘는 놈이 있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죠? 지금 이거를 사진을 찍어놔. 알겠지? 네 머릿속에 저장. 됐어? 오케이? 대응 관계에서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실 때 정역 쪽에서 화살이 2번 쏘는 놈이 있으면 함수 아닙니다. 알겠죠? 됐을까요? 됐어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건 함수가 될 수 없어. 됐지? 화살을 2번 쏠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함수는 화살을 무조건 하나씩만 쏘셔야 돼요. 됐죠? 2개 쏘는 놈이 살면 안 돼요. X. 자,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고. 원래 X는 2가지로 대응할 수가 없어. 함수가 아니야. 알겠지? 너네
함수가 아니야. 이거 원래 어렵다. 알겠지?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이해를 여기서부터 다시 재정립하는 거니까. x가 y 두 개에 대응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너네 함수 중에 이런 거 봤어? f1이 3이면서 동시에 f2도 3인 거 봤어요? 아니지. f1이 3이면서 동시에 f1이 5인 거 이런 함수 봤어요? 못 봤잖아요. 이해되죠? x값 하나에 어떻게 y값이 두 개가 나와요? 말이 안 되죠? 맞아? 그런 함수 본 적 없죠? 함수가 아니니까요. 됐죠? 자, 우리가 앞에 도형의 방정식 배웠지 않습니까? 원은 함수라고 안 부르죠,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이해돼? 왜 방정식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원은 기본적으로 함수가 아니니까요. 알겠지? 원은 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지?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나. 이해해야 돼. 이거를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x값 하나에 루트 3으로 2분의 루트 3으로 갑시다. x값을 2분의 루트 3으로 결정하면 y값이 두 개라니까 풀과 2분의 두 개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x값 하나의 y값이 만족되는 게 두 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원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죠. 근데 이해돼? 그걸 이제 그래프에서 따지는 방법인데 그래프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나중에는 다 그래프에서 함수인 걸 따지니까요. 자, 세로선 판별법을 씁니다. 세로선 판별법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로선을 그었을 때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만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x값 하나의 y값이 하나만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배웠던 함수 중에서 1차 함수는 함수라고 부르죠. 왜죠? 세로선을 어디에다가 그었더라도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만 생겨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두 번째, 2차 함수도 2차 함수라고 불러요. 왜지? 2차 함수조차도 세로선을 그어보면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 어디를 긋던 간에 무조건 교점 하나만 생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근데 원을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세로선을 그으면 선생님 교점이 한 개가 되는데요. 어쩔? 모든 세로선이라고 했잖아. 어디를 긋더라도, 오케이? 어디를 긋더라도 교점이 무조건 한 개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그어버리면 교점이 두 개 생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교점이 두 개 생기는 것 자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두 번 쏜 거야. 알겠지? Y쪽으로 화살을 두 번 쏜 거야. 하나의 X값에 대해서 Y값이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됐죠? 그래서 자, 함수가 아닌 것을 판정하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기억해. 대응 규칙에서 화살을 두 번 쏘는 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긴 상관이 없어요. 공역의 상황은 상관이 아예 없어요. 정역에서 화살 두 번만 안 쏘면 되는 거야. 됐지? 두 번째, 이것도 안 돼. 화살을 안 쏘는 놈이 있으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정역의 원소 중에 4 있죠. 맞아? 4 있지? 근데 저 4가 화살을 안 쐈어. 저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가 정의가 안 된 거죠? F4가 정의가 안 된 겁니다, 지금. 이래도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쏘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역의 원소들은 다 화살을 한 발씩은 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알겠죠? 이것도 안 되는 요소야. 알겠지? 자, 두 번 쏴도 안 되고요. 안 쏴도 안 돼요. 알겠죠? 이 두 가지 상황 체크. 두 번째, 그래프 상황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세로선 판별한다. 모든 세로선에 대해서 교점이 무조건 한 개씩만 나와야 돼요. 원은 안 돼요. 두 개 생기니까요. 괜찮지? 문제 풀러가자. 143페이지. 이게 핵심이야. 앞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거야. 알겠지? 자, 143페이지 보시면 오른쪽에 문제 있거든요. 자, 함수인 x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인지 판별하셔라. 자, 가볼게. 901번 함수 아니죠. 뭐 때문에? 2 때문에 아니야. 2가 화살 두 번 쏘죠. 함수 아니다. 자, 902번 함수 맞죠? 정의역만 확인하는 거야. 정의역에서 화살 한 개씩만 나가면 함수야. 됐죠? 자, 903번 함수 맞죠? 904번
함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2랑 4가 화살을 안 쏘잖아.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래서 901번하고 904번만 함수가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902번하고 903번은 함수지. 맞아? 자, 정의역하고 공역 써봐. 자, 정의역하고 공역은 뭐라고 얘들아? 무슨 개념이라고? 다시. 정의역하고 공역은 무슨 개념이라고? 집합. 오케이. 이 핵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알겠지? 정의역하고 공역은 집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지 맞아? 정의역 써봐. 902번. 자, 정의역하고 치역인가요? 공역, 치역 다 쓰는 거네. 정의역, 공역, 치역 다 써볼게. 얘들아, 이 개념은 집합 개념이야. 자, 첫 번째 902번 정의역은 1357 이렇게 쓰셔야 돼요. 집합으로 쓰셔야 돼요. 두 번째 공역은 Y쪽 보시면 1, 2 이게 공역, 치역은 1, 2 둘 다 맞죠? 1, 2 이렇게.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 함수는 치역하고 공역이 어때요? 같은 함수예요. 오케이. 우리가 나중에 이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가 굉장히 중요해져. 알겠지? 자, 이 함수는 공역하고 자, 치역이 같아지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죠? 정리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얘들아 905번 잠깐 볼래? 자, y는 2x-5. 너가 보는 함수 중에 이거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아무 말이 없는 상황이니까 정의역을 뭐라고 봐야 돼요? 뭐의 집합?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너네들 문제 중에 905번 문제 있잖아. 자, 이거 1차 함수인데요. 자, 정의역을 뭐라고 쓰셔야 되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쓰셔야 돼요. 전체의 집합이다.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럴 때 나오는 공역은 뭐겠어요? 공역하고 치역이? 치역만 찾으면 되죠. 아무 말이 없을 때야. 자, 그럴 때 치역은 뭐 나와요? 이것도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쓰시면 돼요. 둘 다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자, 2차 함수네. 그 아래 문제까지만 확인할게. 906번까지 다 확인하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 이거지.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 아니냐? 위로 블록 y절편 4네 이거지. 여기 4지. 정의역은 뭐야? x의 범위예요. x 범위는 지금 어디로 잡힌 것 같아요? 실수 전체. 그 다음에 공역 확인, 치역 확인합니다. 치역은 y값. 니들이 알고 있는 치역은 y값의 범위야. 얼마지? 4 이하.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집합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4 이하의 모든 실수죠. 어떻게 나타내요? 이거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치, 조건 제시로 가야죠. y 바 이렇게 들어가야죠. 치역은 y파. 이게 치역, y값이 치역입니다. 알겠죠? y가 몇 이하? 4 이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치역 쓰실 거. 됐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오랜만에 나왔죠? 7번에 마이너스 x분의 6인데 오랜만에 나왔지. 반비례야. 지금 얘가 현재 음수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됐죠? 정의역 뭐일 것 같아요? x는 0이 하는 실수 전체. 오케이. x는 0, 0에서만 정의가 안 됩니다. 함수가. 왜요? 저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 이렇게. 오른쪽에서는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죠. 0에서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지? 따라서 정의역은 원래 분모가 0 될 수 없어요. 수학은. 알겠지? 자, 정의역은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됐어? 그 다음에 치역 갑니다. 치역 봐봐. y값 범위거든. y값조차도 어디만 딱 빠져?
0 빠지는 거 이해되세요? 따라서 치역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너네 이거 이렇게 써줬다고 이렇게 쓰면 안 돼. 집합으로 써야 돼. 어떻게 써? x가 됐어? y바 이렇게 위에 거 정의역, 밑에 거 치역입니다. 됐죠? 괜찮아 여기까지? 쉽죠? 별거 아니야. 그냥 용어 정리고 정확한 용어를 이해하자요. 알겠지? 자, 그 다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이거야. 정의역, 그리고 공역, 공역에서 화살 맞는 놈들 치역. 됐지? 괜찮아? 그리고 니들이 알고 있던 용어 중에서 x값이 정의역이고요. 거기에 x값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치역이에요. 근데 치역은 공역 중에서 나와요. 되셨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집합이라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죠? 이게 문제 풀이 때 가끔 활용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함수 판정법 공부하십시오.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거. 오케이? 화살을 몇 번 쏘면 안 돼? 2번 쏘면 안 돼. 화살을 어떻게 하면 안 돼? 안 쏘면 안 돼. 알겠지? 두 번째, 그래프에서 판단하는 방법. 무슨 선 판별? 나중에 가로선 판별도 있어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세로선 판별법.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계속 한 개씩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씩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x값 하나에 y값이 2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함수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지? 자, 143페이지 보시면 912번 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야. 5. 913번 봐봐.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x. 괜찮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얘기 좀 할게요. 그 다음 얘기가 서로 같은 함수, 함수의 그래프 뭐 이런 얘기인데 함수의 그래프는 이미 알지? 뭐 이 관계를 만족하는 걸 그래프로 그리면 그게 함수의 그래프야. 알겠지? 점들의 모임입니다. 점들의 모임. 거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별 얘기는 아니니까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서로 같은 함수. 너네들이 여기 참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이제. 어떤 오해를 하고 있냐면 너네들이 그 전에 함수를 되게 엄밀하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식이 다르면 일단 여기 지우고요. 설명하고 함수 판정까지 얘기했다. 여기 지울게. 잘 봐야 돼. 그리고 내가 적어주는 이 예제를 잘 기억해야 돼. 잘 보세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식이 다르면 여기서 말하는 식은 함수식이에요. 함수식이 다르면 서로 다른 함수라고 인지를 했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fx가 2x 플러스 1이고 gx가 3x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갑시다. 이거면 fx랑 gx랑 서로 다른 함수죠. 맞아? 같은 함수가 아니지 뭐. 맞아? 식이 다르잖아. 식이 다르니까 다른 함수다 라고 인지했었죠? 이건 근데 중학교 때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어요. 알겠지? 근데 정의가 더 중요해. 무슨 얘기냐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하는 것을 수학에서는 뭐라고 정의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함수일 수 있습니다. 알겠죠? 보여드릴게요. 같은 함수 만들어 볼게요. 봐봐. 서로 같은 함수, 거기 음영 처리된 부분 잘 읽어야 돼. 이게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의 조건이야. 다시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의 조건은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같고 1번. 자,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서로 같은 함수의 개념이에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일단 절대로 안 됩니다. 정의역하고 뭐가 같아야 되냐면 공역이 무조건 같아야 돼. 일단 알겠지? 정의역하고 공역이 일단 같은지 확인하셔야 되고 1번이 깨지면 2번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정의역과 공역이 이제 무조건 같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확인해야 되는 거는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거기 표현은 아마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가 gx다 라는 거를 따져봐. 봐봐.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함수값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함수값이 같으면 그게 서로 다른 함수의 정의입니다. 알겠지? 됐어요? 이렇게 풀지 않습니다. 이제 됐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얘는 서로 다른 함수야. 이유가 뭐지? 중학교 때는 이 fx랑 gx, 중학교 과정에서는 정의역하고 공역을 뭐로 보죠? 자 봐봐, 정의역하고 공역을 뭐로 인정하죠? 공역이 아니라 공역. 됐지? 뭐로 인정하죠? 아무 말 없잖아. 실수 전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됐지? 같은 함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성립되지 않는 한 가지 케이스를 찾으면 끝이야. 발대니까. 오케이? 그럼 보세요. F1 얼마죠? 3이요. 3이죠. G1 얼마죠? 0이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정의역 1에 대해서 함수값이 다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중등 과정에서는 다른 함수가 맞아. 알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같은 함수로 만들어 볼게. 알겠지? 근데 같은 함수로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해야 돼. 자, 나는 이제부터 이 정의에 따라서 fx랑 gx랑 같은 함수를 만들어 볼 거야. fx와 gx는 같은 함수다. 그렇게 되게끔 만들고 싶다. 이거 알겠지? 만드는 방법,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만드는 방법이 더 중요해. 근데 만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요, 자, 방법은 이걸 써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정의역이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따져야 될 정의역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은 원소들에 대해서 이게 성립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을 하면,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해서 저 함수를 끌고 오면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 정의역을 뭐로 제한할 거냐면, 방법이 이거야. 정의역을 자 적당히 제한한다. 이게 방법입니다. 책에 없다.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하는 방법이 같은 함수 만들기 전략이에요. 알겠지? 진짜 얘랑 같은 함수라고 주장해볼게. 자, 함수값이 같아져야 됩니다.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방정식을 풀면 돼요. 같은 x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지게끔 만드는 겁니다. 풉니다. 넘기면 x, 넘어가면 4죠. 즉, x는 4에 대해서 f4랑 g4 맞아? 맞아? 되죠? 그러니까 나는 얘랑 얘 fx랑 gx랑 같은 함수라고 우기고 싶으시면 정의역을 뭐로 삼으면 됩니까? 이렇게 제한하면 이 정의역 안에서는 fx랑 gx는 같은 함수가 돼버려요. 됐어? 이해했어 지금?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수는 진짜 어려워.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이거예요. 알겠죠? 서로 같은 함수의 정의는 이겁니다. 1번하고 2번 만족. 포인트는 2번이야.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게 나와요. 근데 내가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지 않고 뭐로 제한했지? 4만 딱 제한했어. 됐지? 그럼 확인할 정의역 원소가 뭐밖에 없어? 4에 대해서만 얘를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x값을 실제로 뽑은 거고요. 이해됐죠? 그럼 이 정의역 안에서는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네. 그러면 정의역이 이거일 때는 적어도 fx랑 gx는 같은 함수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식이 달라도 같은 함수일 수 있어. 식이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함수인 건 아니야. 알겠지? 괜찮을까?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되고 맥락 잘 짚으셔야 됩니다. 알겠지? 식이 다르다고 무조건 다른 함수 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자, 이거부터 공부하세요. 같은 함수의 정의부터 공부하시고, 같은 함수를 무조건 만들 수 있어. 알겠지? 수학은 서로 식이 다르더라도 같은 함수를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떻게 해요?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하자 라는 전략을 통해서 그 제한된 정의역 안에서는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나?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렵다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함수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서로 같은 함수의 포인트고 전략인데 정의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문제는 이런 걸 물어봐요. 같은 함수 만들어봐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봐봐. 뭐 이렇게 재미없는 거 안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9번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포인트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야지 뒤에 문제 푼다. 잘 봐. 거기 909번 문제 보시면 fx 이렇게 나와 있고요. gx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 상황 이해했어요? 너네 중학교식 마인드로 가면 fx랑 gx는 f는 1차고 gx는 2차니까 서로 다른 함수예요. 이렇게 가는 건데 알겠지? 우린 이제 아니라고. 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할게. 그 문제랑 상관없이 새로운 문제로 가볼 거예요. 자, 너 이거 gx랑 이거 같은 함수 만들어봐. 같은 함수로 만들어봐. 그럼 뭘 풀게 돼 있어? 함수값이 같아지는 걸 푸는 거기 때문에 방정식 풀어야 돼. 알겠지? 왜냐면 정의역의 원소는 그 근의 후보에서 나오니까요. 이해됐습니까? 자, 방정식 풀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2는 0을 갖다 풀어야 돼. 2는 하나 이렇게 나오지? 마이너스 플러스까지 그러면 근이 두 개입니다. 마1, 2 나와요. 여기 또는이고요. 됐죠? 그러면 자, 질문. 정의역을 어떻게 잡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근데 무조건 이렇게 잡을 필요는 없어.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문제에서 실전에서.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으로 가능한 집합 개수는? 이게 실전용 질문이에요. 저게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으로 가능한 집합 개수를 찾아라. 이렇게. 정답은 3개. 왜 3개야? 적어도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역을 삼아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했어요? 같은 함수를 만들려면 적어도 이 마이너스 1하고 2의 부분 집합으로 정의역을 잡아야 돼. 근데 공집합으로 잡을 수는 없거든. 함수가 정의역의 공집합인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너네 이것도 공부 좀 철저하게 좀 해. 함수 거기 정의 봐봐. 거기 정의역 집합 x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자세하게 안 나와 있네 여기. 얘들아 정의역이 공집합일 순 없어. 알겠지? 여기 교재 안 써 있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같은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마이너스 1 또는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정의역으로 삼아도 되고요. 이걸 정의역으로 삼아도 되고요. 이걸 정의역으로 삼아도 돼요. 근데 이게 결국 2의 제곱 빼기 1개로 이렇게 카운팅한 거야. 의미가 뭐지? 될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 구하는 거야. 알겠지?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문제. 알겠죠? 여기까지 보여드릴게. 자, 이해됐나 지금 이거? 오케이. 자, 그러면 잘 봐. 그 위에 것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절대값 x라는 것과 자, x제곱인가요? 같은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죠? 교점 x좌표 근 빨리 찾아. 근데 이거 근 찾을 때 그래프가 더 빨라. 알겠지? 자, 첫 번째 절대값 x 그래프 어떻게 그려? 자, 이거 그려봤어? 안 그려봤어? 그려? 안 그려봤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진짜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다고요? 공통수학 1 공부하면서? 해본 적 있지? 두 번째 x제곱은 아래로 볼록이야. 됐어? 그럼 교점 생기는 거 보여 안 보여? 교점의 x좌표가 근이죠?
맞아요? 여기 보여 안 보여? 근이죠? 이것의 근이 x값 3개 나옵니다. 마 1, 0, 1. 이해됐어? 교점의 x좌표가 근이니까. 괜찮지? 그러면 너가 이거를 같은 함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역으로 삼을 수 있는 집합은 총 몇 개야? 이렇게. 왜? 이것의 부분집합 개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개수만큼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거 맥락? 이렇게. 자, 따라서 정의역을 이렇게 이 세 원소를 갖는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정의역을 삼으면 fx랑 gx는 같아져요. 포인트 맥락 이해되니? 여기서는 이게 포인트예요.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 그 방법이 적당히 정의역을 제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걸 이해하는 게 이게 전부라고. 알겠지? 서로 같은 함수는 딱 여기까지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식이 다르다고 서로 다른 함수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 알겠지? 정리 여기까지만 할게. 아씨, 이거 설명할 게 없네. 밑에 여러 가지 함수 나와 있죠. 여기 밑에 용어 이거 4가지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상수함수는 포인트만 짚어줄 테니까 공부 너네들 이거 복습해오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포인트만 짚어줄게. 첫 번째, 참 어렵지. 너네 나중에 미적분 가서 이 4가지 개념 자체를 구별할 수 없으면 미적분은 진짜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1번하고 2번 내용을 이해하기는 진짜 어려워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거를 1대1 함수라고 하고 어떤 거를 1대1 대응 함수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정의를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그리고 그 밑에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중에 너네들 상수함수는 들어봤지? 근데 상수함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야. 상수함수는 숫자라고 이해하는 거 잘못된 거야 이제. 알겠지? 우리 다시 함수를 집합으로 재정립했어요. 알겠죠? 기존에 들고 있던 개념을 다 버리셔야 돼요. 알겠지? 자, 1대1 함수부터 가볼게. 오늘은 용어 정리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떤 게 1대1 함수고 어떤 게 1대1 대응이고 어떤 게 항등, 어떤 게 상수인지 정의하겠다는 거. 알겠지? 첫 번째. 잘해야 된다. 알겠지?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온다. 알겠지? 같은 함수 만드는 방법이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비슷한 아이디어가 뒤에 또 나와요. 알겠지? 비슷한 아이디어가 또 나와요. 자, 가보자. 첫 번째, 1대1 함수부터 가겠습니다. 1대1 함수는 그냥 수학에서 줄여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1대1 함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정의를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정의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거 1대1 함수 판정법이 있어요. 알겠지? 일단 정의부터 갈게. 아까 세로선 판정법 배웠지? 이건 가로선 판정법. 자, 1번. 함수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돼요. 함수가 아닌데 1대1을 따져봤자 뭐 하세요? 그죠? 함수가 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1대1 함수가 되는 것은 두 번째 가로선 판정까지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정의는 외우셔야 돼요. 거기 음영 처리된 거 외워. 이거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주는 표현이라서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알겠지? 미적분에서 참 잘 나옵니다. 이거이면 fx1하고 자, fx2 함수값이 다르다. 자, 정의역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다르다. 됐죠? 이게 1대1 함수의 조건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하면 뭐도 성립하냐면 대우명제도 성립해. 대우도 참이야. 그래서 이렇게 주는 표현 또는 이걸 대우로 주기도 해요. 문제에 따라서. 대우명제 가겠습니다. f의 x1, f의 x2이면 어설프게 외우면 헷갈린다. 알겠지? x1하고 x2는 같다. 두 개는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1대1 함수의 정의예요. 이렇게. 됐지? 일단 함수도 아닌데 1대1 따지는 거는 필요가 없어. 알겠지? 함수인지부터 먼저 따지. 무슨 선판별이었죠? 세로선 판별 또는 화살 2번 쏘면 안 돼. 안 쏘는 놈 있으면 안 돼. 이거 먼저 따진 다음에 함수가 일단 되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가로선 판정한다. 그래프에서는요. 너네 2차 함수 이렇게 생겼지? 네. 2차 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왜 아니냐면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2개가 생기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면
1대1이 아니에요. 이렇게 판정하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래서 가로선 판정하는 겁니다. 그래프에서. 알겠죠? 이거 1대1 함수 아닙니다. 왜요? 왜 아니에요? 이 정의를, 이게 정의입니다. 정의. 이게 정의야. 볼드체가. 이 정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요. 됐죠? x값이 다르면 함수값이 달라야 돼요. 또는 함수값이 같으면 x가 같은 x여야 돼요. 이래야지 1대1이에요. 근데 함수값이 같은데 x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해되죠? 이러면 1대1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프에서 하게 하는 것은 가로선 판정. 됐지? 공부하셔야 돼. 알겠지? 넘어갑니다. 이게 1대1 함수예요. 알겠죠? 1대1 함수 판정 어떻게 한다고요? 세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계속 하나만 나와요. 그럼 질문. 1차 함수는 1대1 함수이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죠. 참이죠. 어디에다가 가로선을 긋던 간에 교점 무조건 한 개 나옵니다. 알겠죠? 이건 이 정의를 만족하는 거예요. 1차 함수에서. 알겠지?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하나만 할게요. 저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아니라고 했지? 네. 만들 수 있을까? 1대1 함수로? 수학은 모든 게 가능합니다.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뭘까? 뭐를 적당히 재야? 방법은 똑같아요. 정의역을 적당히 재야. 가로선 그었을 때 교점이 두 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정의역을 어떻게 제한한다? 대칭축 기준으로 절반을 날려버리면 돼. 알겠지? 이게 지금 방금 설명한 건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무리함수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에요. 뒤쪽. 다시 무리함수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야. 방금 한 게. 2차 함수가 1대1 함수가 안 됐죠. 맞아요. 왜요? 대칭이니까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의역을 축을 기준으로 축 이상으로 정의역을 제한하면 함수가 여기가 정의가 안 되니까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맞아요? 그러면 오른쪽만 살아남겠죠? 이러면 가로선을 어디 긋던 간에 교점 무조건 한 개 나옵니다. 1대1 함수로 만든 거예요. 오케이? 1대1 함수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방금 썼던 이 방법이 나중에 무리함수의 근간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리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목표는 무리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2차 함수의 정의역을 적당히 제한한다. 그래서 1대1 함수로 만든다. 이게 핵심. 다시 1대1 함수 만드는 방법도 역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함수를 만들고 싶으면 정의역을 제한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똑같아요. 되셨죠? 그겁니다. 1대1 함수 끝. 자, 1대1 대응으로 갈게요. 1대1 대응 함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조건을 하는 거야. 이 위에 거랑 다르다 얘들아. 용어 구별하셔야 돼.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은 다른 용어야. 알겠지? 밑에 거는 두 가지를 따져야 되는 거야. 1번 만족, 2번 만족이야. 둘 다 동시에 만족이야. 1번. 두 번째, 1대1 함수를 만족해야 돼. 무슨 말이죠?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개념 안에는 얘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어요. 일단 돼야 돼요. 일단 1대1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가 핵심이죠.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돼요. 이게 1대1 대응 함수의 정의입니다. 됐죠? 어렵다고 했다니 이 논리적인 관계를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서 집어넣어. 알겠지? 외워야 돼. 다 정의입니다. 정의. 알겠죠? 외우셔야 됩니다. 1대1 함수는 얘를 만족하는 것. 1대1 대응은 얘 플러스 공역과 치역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것. 알겠지? 둘 다 만족하면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1대1 대응 함수의 정의. 됐어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항등함수 얘기해. 항등함수는 정의가 쉬워, 꽤 쉬워. 봐봐. 모든 x. 자, 모든 정의역의 원소 x에 대하여 fx. 어떤 정의역을 집어넣었는데요. g가 또 나오면 이게 항등함수예요. 됐죠? 근데 대신에 모든 정의역의 원소에 대해서 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되나?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 알겠죠?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2는 2로 쌓아야 되고 3은 3, 4는 4, 5는 5 이렇게 쌓아야 된다는 얘기. 됐지? 이게 항등함수의 정의. 두 번째, 상수함수 정의. 개념 정리 다시 하셔야 돼요. 숫자 아니에요. 상수함수는 수다 아니에요. 알겠죠? 상수함수의 정의는 상수함수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것이다. 됐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게 가장 올바른 얘기.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것이다. 예를 들어서 fx는 1 x에 뭘 집어넣던 간에 치역 1밖에 안 나옵니다. 치역의 원소 1 하나예요. 맞죠? 이런 게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일 필요는 없다는 거야. 알겠지? 모두 상수함수야. 정의역에서 공역으로 갑니다. 이거 상수함수예요. 치역 공이 예죠? 치역 원소함수죠. 이거 상수함수. 그래서 가장 먼저 상수함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게 상수함수는 치역의 원소가 한 개인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됐죠? 그 외에는 다 집어치우고 필요 없어.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돼요. 자, 됐죠? 여기까지 네 가지 용어 정리했고요.